최근 3년간 베이진의 가격 흐름을 살펴보면 2023년 초에는 130달러 부근의 저점에서 빠르게 상승하여 240달러를 웃돌았고 이후 180달러대 전후로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큰 폭이 상승 뒤에는 조정이 이어지기도 했는데 이는 거래량 급등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현재 가격은 과거 조정 구간과 유사한 수준에 머물고 있어 단기적 지지선은 180달러 내외, 주요 저항선은 200달러 중반대로 보입니다. 이동평균선을 보면 SMA5와 SMA12 가격 근방에서 교차를 시도하는 중이며 SMA20과 SMA60은 완만한 상승 혹은 횡보를 보입니다. 과거에도 SMA5와 SMA12 골든 크로스가 형성된 뒤 가격이 단기 반등한 사례가 있었지만 그 시점에서 SMA20과 SMA60이 하방으로 기울어졌을 때는 다시 하락으로 전환된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중장기 이동평균선이 비교적 견조해 보이지만 단기선들의 교차 방향이 명확히 확인될 때까지는 관망이 필요해 보입니다. 거래량 막대를 살펴보면 과거 대규모 상승 시점 예 2023년 초에는 월간 거래량이 급격히 늘면서 가격이 단기에 치솟았고 하락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서서히 감소했습니다. 최근 거래량은 중간 정도 수준을 유지하며 큰 매수세나 매도세가 뚜렷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전 사례에서도 거래량이 잠잠해진 뒤 갑작스러운 상승 흐름이 나타난 적이 있으므로 현 지점에서는 거래량 확대 여부를 주시해야 합니다. 과거 2023년 초반의 큰 상승 패턴과 현재 차트 상위 이동평균선 정배열 조짐은 어느 정도 유사성을 보이므로 이 지점에서 추세 전환 여부를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최근 3개월간 베이진의 주가는 180에서 190달러 범위에서 횡보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지지선은 약 180달러, 저항선은 200달러 안팎으로 추정되며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되지 않는다면 당분간 박스권을 유지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동평균선 5일, 10일, 20일, 60일을 비교하면 단기선 SMA5, SMA10, 이 미세한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골든크로스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한편 중기선 SMA20, SMA60은 아직 뚜렷한 상승 추세로 전환되지 않았으나 방향성이 아래로 꺾인 모습도 아니므로 중립적인 상태로 평가됩니다. 거래량은 전반적으로 평이하며 특정 시점의 급등 또는 급감이 관찰되지 않아 과거 대비 활발한 추세 전환 신호는 아직 약합니다. 가격과 거래량 간 상관관계 측면에서는 최근 어느 정도 지지력은 유지되나 폭발적 매수세가 형성된다고 보기는 이릅니다. 종합하면 단기, 일주 물결표 1개월, 전망으로는 횡보 또는 소폭 상승 가능성이 존재하나 중기, 3개월로는 SMA 간 크로스가 명확히 형성되고 거래량이 뒷받침되어야 추가 상승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적 지표가 뚜렷한 상승을 가리키지는 않으므로 관망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추세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RSI 지표는 50대 중반 정도로 추정되며 과매수 70 이상, 나과매도 30 이하 구간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난 14일간 RSI 변화율과 주가를 비교해보면 RSI가 40에서 50선 부근에서 반등하며 가격도 미약하나마 상승하는 흐름이 포착되었습니다. 과거 비슷한 RSI 수준 약 50 전후에서 베이진의 주가는 단기적 반등을 시도한 사례가 여럿 있었지만 강력한 상승보다는 소폭 상승 후 재차 횡보하는 패턴이 나타난 적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초에도 RSI가 45에서 50 범위에서 반등을 모색했지만 가격은 2주 정도 상승 후 다시 조정받았습니다. 현재 RSI 수준이 극단적인 지표값이 아니므로 당장 급등 혹은 급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최근 14일간 RSI가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베이진의 주가도 서서히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RSI가 60선을 돌파하고 유지된다면 추가 상승 신호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트레이더들은 RSI 추이와 거래량 변화를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스토캐스틱 K와 D가 최근 교차한 시점은 일주일 전후로 추정되며 그 시기 베이진의 주가는 소폭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K가 D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면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하지만 이 지표는 반등 시그널과 속임수 신호가 혼재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스토캐스틱 값은 60에서 70 부근으로 과매수, 80 이상, 나과매도, 20 이하 구간에 진입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큰 폭이 단기 변동보다는 점진적 추세 흐름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과거 스토캐스틱이 80 이상에 머물렀던 시점,
예 2023년 중반에는 주가가 단기 고점을 형성한 뒤 곧바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반면 20이하로 급락했던 시점 예 2024년 초에는 주가가 급반등하는 흐름을 보인 바 있습니다. 현재는 중립 구간에서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모습이므로 추세가 이어질지 여부는 다음 교차 지점에서 확실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ACD 지표에서는 MACD 라인이 신호선보다 소폭 위나 거의 근접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30일 동안 이 두 선이 한 차례 교차했을 때 베이징 주가는 약 5에서 7%의 단기 상승 이후 다시 잠시 쉬어가는 패턴을 보여주었습니다. 히스토그램을 살펴보면 상승 추세가 강력하게 이어진다는 뚜렷한 시그널은 아닌 듯합니다. 히스토그램이 약간의 플러스 구간에 머물거나 크기가 줄어들고 있어 현재 상승 모멘텀이 완전히 강화되기보다는 다소 소진되는 양상이 관찰됩니다. 장단기 추세 관점에서 MACD는 완만한 긍정 신호를 주고 있으나 강도 자체가 높지 않아 강한 상승보다는 완만한 상승 또는 횡보 정도를 시사합니다. 과거에도 MACD가 신호선을 돌파한 뒤 히스토그램이 뚜렷하게 증가하지 못하면 결국 재차 하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잦았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볼린저 밴드를 보면 현재 베이징의 주가는 중심선 부근에서 소폭 상단 쪽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이는 지나친 변동성보다는 완만한 가격 흐름을 시사하며 하단선까지 크게 밀리지 않는다는 점은 어느 정도 지지력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최근 20일간 볼린저 밴드 폭은 이전에 비해 다소 축소된 편입니다. 이는 변동성이 줄어드는 국면으로 보통 이러한 밴드 폭 축소 후에는 방향성이 크게 확장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의 볼린저 밴드를 상단으로 강하게 돌파했을 때 예 2023년 중반 단기 급등이 발생했으나 반대로 밴드 중심선 아래로 이탈했을 때 예 2024년 초에는 상당한 폭의 하락이 진행되었습니다. 현재는 중심선 위쪽에서 움직이고 있으므로 상단선을 뚫고 안착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밴드 폭이 다시 확대되기 시작한다면 새로운 추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보나치 되돌림을 적용해보면 베이징의 최근 상승폭 기준으로 38.2%와 50%, 61.8% 레벨이 중요한 지지선과 저항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50% 부근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일시적인 조정 국면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과거에도 38.2% 되돌림 구간에서 강력한 반등이 나타난 적이 있었지만 만약 이 지점이 깨진다면 50%나 61.8% 수준까지 밀릴 위험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중반쯤 비슷한 패턴이 있었는데 그때 50% 수준을 이탈한 뒤 곧바로 61.8% 구간에서 반등이 일어났습니다. 단기 목표가는 $200 초중반 23.6% 되돌림으로 설정 가능하며 장기적으로 61.8% 부근 약 $170 전후 이 손절 및 분할 매수 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레벨들이 깨지면 하방 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OBV를 살펴보면 최근 수개월 동안 소폭 상승세를 이어왔으나 눈에 띄는 급증은 아직 없습니다. 과거에는 OBV가 급상승할 때 베이징 주가도 단기 급등을 보였으며 특히 거래량이 수반될 때 그 효과가 두드러졌습니다. 최근에는 OBV가 완만하게 오르는 상황이므로 주가 역시 완만한 움직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VWAP 거래량 가중평균 가격 기준으로는 현재 주가가 VWAP보다 조금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는 시장 심리가 다소 긍정적임을 의미하나 큰 폭으로 이탈하거나 벌어지지 않았으므로 강한 매수세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전체 거래량 추이를 보면 특정 일자에 갑작스러운 거래량 급등은 없었습니다. 과거 거래량이 급증했던 시점에는 OBV도 빠르게 상승했고 주가도 탄력을 받았는데 지금은 그런 징후가 뚜렷하지 않아 보입니다. ADX가 20 이상일 경우 뚜렷한 추세가 형성되었다고 보는데 현재 ADX는 25 전후로 추정되어 중간 이상 수준의 추세 강도를 시사합니다. 과거 ADX가 30 이상으로 치솟았던 시점에는 상승 혹은 하락 모두 큰 변동성을 동반하며 강한 방향성을 보였습니다. 최근엔 상승 추세가 소폭 이어지고 있으나 ADX가 급등하는 모습은 아니므로 폭발적 추세는 아직 제한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 DI, 녹색, 가 DI, 빨간색, 위에 있다면 상승 방향이 우세하고 그 교차 시점이 곧 골든크로스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현재 플러스 DI가 소폭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단기적 상승세가 유지되는 편입니다. 다만 DI가 가깝게 따라붙고 있다면 추세가 약화되거나 반전될 가능성도 함께 열려 있습니다.
종합하면 현 추세는 완만한 상승이나 ADX가 크게 오르지 않는 한 강력한 추세 전환을 기대하기엔 이른 듯합니다. 아론업, 녹색, 200에 육박한 시점은 최근 한두 달 사이에 한번 관찰된 것으로 보이며 그 당시 베이지는 단기적인 상승 추세에 진입했습니다. 반면 아론다운, 빨간색, 200에 가까워지는 순간은 대부분 하락 추세가 확연해진 구간으로 예전 사례 2023년 말에는 그 지표가 100에 근접하면서 주가가 단기 폭락을 경험했습니다. 아론업이 아론다운을 상회하는 골든크로스 구간은 상승 추세로의 전환점이 될 수 있으며 최근에는 매수 신호, 검은색 위쪽 삼각형, 가 그 근처에서 발생했습니다. 매도 신호, 검은색 아래쪽 삼각형, 가 형성될 때는 주로 아론다운이 급격히 오르는 양상을 보였고 그 후 주가는 일정 기간 약세 흐름을 거쳤습니다. 아론 지표가 동시에 낮은 수준에 머물 때는 추세가 약해지는 기간으로 해석됩니다. 반대로 아론업이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면 상승 기조가 꽤 오랫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CCI가 플러스 100을 넘어섰을 때는 과매수 구간으로 간주되어 단기 고점 부근에서 차익 실현이 쏟아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베이진의 경우 과거 CCI가 플러스 120에 도달했던 시점 2024년 중순에 주가가 가파른 상승세를 마무리하고 잠시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반대로 CCI가 100 아래로 내려간다면 과매도 구간으로 최근에는 120 부근까지 내려갔던 시점 2023년 말에 주가가 며칠 뒤부터 빠르게 반등한 사례가 있습니다. CCI가 0 근방에서 움직일 때는 뚜렷한 추세 형성보다는 관망세가 우세할 수 있습니다. CCI가 극단값에서 장시간 머물면 시장에 대한 과열 혹은 극단적 침체 심리가 계속되는 신호가 되는데 실제로 이 기간에는 주가 변동성이 커지거나 재빠른 반전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총평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베이지는 중장기 추세에서 큰 폭의 상승과 조정을 이미 한 차례 경험한 이후 현재는 중립적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동평균선, MACD, 스토캐스틱 등 주요 지표들을 관찰하면 모두 뚜렷한 상승 신호라기보다는 완만한 우상향 혹은 관망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특히 거래량이 예전처럼 폭발적이지 않다는 점이 현재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반면 볼린저 밴드 폭이 축소되고 ADX가 20 중후반을 나타내는 점은 향후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구간이나 CCI, RSI 모두 극단적 영역보다는 중립에 가까우므로 단기 과매도나 과매수로 인한 급격한 변동은 아직 제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베이진의 단기 추세는 추가 상승과 횡보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는 모습이며 중기적으로는 거래량과 외부 시장 여건이 받쳐준다면 다시 $200 이상의 저항 구간에 도전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과거 최고점 $240대 부근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대형 호재나 매수세 유입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지표 간 일관성을 보면 RSI, 스토캐스틱, MACD 모두 아직 뚜렷한 강세 신호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론업이 올라오고 플러스 DI가 DI 위에 있는 상황은 단기 상승 흐름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를 종합할 때 베이지는 하방 위험이 제한적인 상태에서 추세 전환 가능성을 타진하는 단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동평균선 크로스와 거래량 변화 등을 주시하며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